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자, 및 AB가 일단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다음에 지수 M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지수 법칙 5가지를 배웠었지.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었고, 자, 두 번째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어. 첫 번째로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M-N제곱이고 M하고 N이 같을 때는 1이고 다음에 M이 N보다 작을 때는 얘는 A의 M-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지.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바로 A의 MN제곱이고, 자, 네 번째는 AB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다음에 다섯 번째는 A분의 B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배웠었단 말이야. 자, 모두 기억나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지수 법칙은 특히 이 및 AB가 어떤 조건이어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다음에 지수는 꼭 자연수일 때만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뿐만이 아니라 지수가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이고, 다음에 정수에서 바로 또 유리수로 확장이 되고, 유리수에서 실수로 이렇게 확장이 될 때 이 지수 법칙이 다 똑같이 성립이 되고, 이렇게 지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됨에 따라서 밑의 범위도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일 때 그 지수가 또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는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하는 걸 보자. 첫 번째는 지수가 뭐로 확장하는 거야? 정수로의 확장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세 가지로 또 나누잖아. 그러니까 정수는 즉 양의 정수, 자연수하고 그다음에 영,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에 대해서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바로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지수가 0일 때와 음의 정수일 때 과연 지수 법칙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 지수 법칙이야. 법칙. 즉, 이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 없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는 건 법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성립되는 게 법칙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로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 지수가 0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M 플러스 0제곱이 될 거고, 얘는 결국은 A의 M제곱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지수가 0이 될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A의 M제곱 곱하기 A 0제곱과 A M제곱을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A의 0제곱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양변을 A M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당연히 이 나누는 수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나누는 수 A의 M제곱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랑 어때?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 지수가 0일 때, 즉 A의 0제곱이 1이다라고 정의만 한다면 지수가 0일 때도 똑같이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야. 특히 그리고 이 지수가 0일 때, 즉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저 전제 조건도 꼭 붙어야 돼. 또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자, A의 M제곱, 지금 M이 자연수인 경우야. 거기다가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한번 곱해보자. 자, 그러면 M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M은 당연히 음의 정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 경우에도 지수 법칙 성립이 돼야 되니까 얘는 A의 M 플러스 마이너스 M제곱이 될 거고, 얘는 결국 A의 M 0제곱이 되고, 위에서 A 0제곱은 1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될 때 요 A의 마이너스 M제곱의 정체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식과 요식을 해서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A의 M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AM제곱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당연히 또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또 결과를 또 하나 알아냈지. 즉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A의 M제곱분의 1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어도
지수 법칙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야. 특히 여기 있는 및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를 꼭 붙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야.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된다면 우리가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하고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A의 m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어도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단 및 A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돼. 이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된 것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우리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볼까, 이거? 자, 우리가 이렇게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1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이렇게 했었지. 얘가 더 크니까 우리는 뒤에서 A의 5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A의 세제곱분이라 1 이렇게 계산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즉 A의 2 마이너스 5를 해서 바로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오니까 지수가 이렇게 음의 정수가 된다면 A의 세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또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의 3 빼기 3에서 A의 0제곱이 나오니까 그냥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나눗셈일 때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리를 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굳이 분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정수가 됐을 때 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하는 거 보자.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로의 확장이야.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마찬가지야. 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 자, A의 m제곱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 A의 m분의 1이라고 쓰자. A의 m분의 1 요거의 m제곱이라고 써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m이 이제 유리수야. m이 정수야, 정수. m이 정수라면 이 m분의 1은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도 어차피 지수 법칙이니까 예외 없이 얘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의 m분의 1 곱하기 m이 돼서 얘는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정체는 바로 뭐냐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 A의 m분의 1제곱의 정체가 뭐냐를 이제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A의 m분의 1제곱의 정체를 모르니까 얘를 x로 한번 넣어보자고. 자, 그러면 요 식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x의 m제곱이 바로 뭐가 돼? a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우리가 알려고 하는 요 x라는 정체가 바로 뭐냐면 이 x는 바로 a의 m제곱근이지. 맞지? a의 m제곱근이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제곱근에서 배웠었잖아. 자, 그런데 봐라. 자, x가 a의 m제곱근 중에서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실수에만 관심이 있다. 즉 실근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거 그냥 복습해 보면 이런 거지. m이 짝수가 되면 우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에 m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기함수가 되겠지. 자, 그럴 때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해가 존재하는 거고 a가 0일 때도 0이 존재하는 거고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서는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지.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 없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x가 a의 제곱근일 때 a의 m제곱근이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여기에서는 존재하지만 m이 짝수일 땐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법칙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a가 0일 때는 여기 0, 여기도 0 존재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됐을 때 지수가 정수라면 및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 유리수로 확장이 될 때도 정수 안에 유리수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x는 a의 m제곱근인데 a가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a가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얘기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럴 때 이 x는 바로 뭐냐면 x는 바로 a의 m제곱근이니까 m제곱근 a 즉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가 x의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지. 즉 a의 m분의 1이 x였으니까 이 a의 m분의 1제곱은 바로 m제곱근 a와 똑같다라는 얘기야. 단 여기서 및 a는 꼭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될 때는 딱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 즉 a의 m분의 1제곱은 m제곱근 a가 되고 그 및 a는 꼭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2에 여기에 제곱이 되고 이거에 2분의 1제곱이야. 자, 얘를 계산해 보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 자, 마이너스 2의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서 얘는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틀린 계산이야. 자, 그럼 이게 올바른 계산은 뭐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4가 되고 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4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2가 된다는 얘기야. 요게 올바른 계산이야. 자, 우리가 이 계산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자, 우리가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지수가 지금 유리수잖아. 맞지? 얘가 유리수인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된다면 및 A는 뭐가 돼야 된다고? 꼭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와 같이 지수가 지금 유리수인데 여기선 밑이 뭐야? 지금 음수가 되지? 즉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될 때 밑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왜? 밑이 음수가 되니까 정의대로 하면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계산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계산이 올바른 계산이야.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될 때 꼭 밑에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꼭 명심하자. 요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도 알아낼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 봐라. 자,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은 여기다 n제곱이라 쓰자. 이렇게. 자, 여기가 n제곱이야. 자, 그러면 봐라. 자, 여기서 당연히 밑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분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얘는 다시 A의 n제곱의 n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 덩어리로 본다면 n분의 1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A의 n분의 n제곱은 바로 m제곱분의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 요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지. 자, 이런 내용을 알면 우리가 전 시간에 거듭제곱근을 배웠는데 그 거듭제곱근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뛰어넘었어. 안 했단 말이야. 왜 안 했냐면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바로 이 지수법칙만 이용하면 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설명 안 한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어. n제곱근 A의 n제, 전체 n제곱은 A라고 했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봐라. 여기 있는 n제곱근 A라는 거는 바로 A의 n분의 1제곱이 되고 이거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밑이 지금 A가 양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바로 A의 바로 n분의 1 곱하기 n이 되는 거니까 바로 A가 나온다는 얘기야. 바로 증명이 되지 맞지? 또 두 번째는 요번에 이런 것도 있었어. n제곱근 A의 n제곱근 B. 자, 여기서도 당연히 여기 있는 A, B는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고 B의 n분의 1제곱이고 그래서 결국 AB 전체 n분의 1제곱이니까 바로 n제곱근 AB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볼까? 우리 거듭제 성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 n제곱근 A의 전체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n제곱과 똑같다라고 했었는데 얘도 볼까? 자, 그러면 먼저 요 부분이 바로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전체 m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n은 A의 n분의 m제곱이 될 거고 결국 얘는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 라고 증명이 되겠지. 자, 하나 또 더 해볼게.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m제곱근의 n제곱근 A는 바로 mn제곱근의 A가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 얘도 볼까? 자, 요 부분 보자. 요 부분 떴으면 n제곱근의 바로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당연히 또 A의 n분의 1제곱에 당연히 n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의 nm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결국 nm제곱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자, 또 하나 있었는데 또 한번 해볼까?
또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라는 거는 바로 n제곱근 a분의 b라고 했었는데 얘도 우리가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할 수 있어. 여기 분모는 a의 n분의 1제곱, b의 n분의 1제곱. 결국 얘는 a분의 b 전체의 n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얘는 n제곱근 바로 뭐가 돼?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지.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볼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다. nm 다음에 제곱근 다음에 뭐 a의 np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여기를 nm 똑같이 나눠서 n제곱분의 a의 p제곱이 된다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얘도 보자. 그럼 얘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지. a의 바로 nm제곱분의 np제곱이 되니까 nn 약분이 돼서 a의 m분의 p제곱이 될 거고 얘는 m제곱근 a의 p제곱이 된다라고 다 증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거듭제곱근을 성질은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도 한번 다시 보자. 자,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얘는 바로 이렇게 다음에 얘는 요거고 다음에 요거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거듭제곱의 성질까지도 지수법칙을 연결해서 하면 뭐 금방 쉬워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냐면 지수가 이제 어디로 확장하는 거야? 실수로의 확장이지. 이번에는 지수가 실수로 확장하는 거야 이제. 자, 우리가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면 이런 거야. 만약에 자, 일단 봐. 이 실수라는 거는 어떻게 나누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리수로 확장이 될 때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무리수가 될 때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럼 볼까? 우리가 a의 루트 2제곱을 한번 보자. 자, a의 루트 2제곱이라는 건 봐라. 우리가 루트 2라는 거는 1.414 쭉쭉쭉 나가는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럼 이 a의 루트 2제곱이라는 건 먼저 a의 1제곱 하고 좀 가깝고 얘를 조금 확장하면 a의 1.4제곱이 바로 a의 루트 2제곱 더 가까울 거고 또 마찬가지로 1.41제곱이 더 가까울 거고 요번에는 1.4 아이고 잘못 썼네. 자, a의 1.414제곱을 하면 더 a 루트에 좀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면 a 루트에 가까워질 거란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있는 지수들이 다 지금 뭐야? 유리수잖아. 이렇게 유리수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그 수가 바로 지수가 무리수인 이수에 좀 가까워지더라는 얘기야.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냥 지수가 자, 일단은 뭐야? 지수가 실수일 때도 즉 및 a가 양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도 바로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의 지수법칙을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이 될 때 지수법칙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각각이 성립이 될 때 그 지수가 정수일 때 어떻게 정의가 되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까지 다 배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지수가 먼저 어떻게 할까? 자연수에서 뭘로 확장이 됐어? 정수. 정수에서 다시 뭘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점점 확장이 됐는데 이렇게 확장이 될 때 어떤 조건이 붙나를 보자.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자 밑의 조건부터 볼까? 밑은 당연히 실수가 됐었고 이 지수는 지수가 아니라 이렇게 적자. 자, 그러면 지수가 자연수로 확장이 되나?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꼭 뭐가 돼야 된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다음에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 이때 이 밑의 범위는 꼭 뭐가 돼야 된다고? 밑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랬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뭐라 했었냐면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야 했었지. 그 다음에 지수가 이번에는 유리수로 확장이 됐을 때는 바로 밑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냐면 밑 a는 꼭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었었어. 여기서 지수 밑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요 전제 조건 요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a의 m분의 m제곱은 바로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걸 다 정리해보면 바로 이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밑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 a의 n분의 n제곱은 바로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 법칙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